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고, 중년엔 가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도 늙었나 봐.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정말 행복했던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무료하고 외롭게 보내야 하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되짚어보며, 때로는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느끼시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저는 아주 오래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죠. 철학자라니 그게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분의 이야기는 결코 어렵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네 살,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를 건네주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해시태그 첫 번째 명언, 행복은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이나 좋은 삶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것, 큰 사건이나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그런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마주 앉아 있자니 할 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허합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 보면 마음도 점점 우울해지죠.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좋았대요.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습관이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걸 찾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젊었을 때 등산을 참 좋아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내일부터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라가 보게. 꼭 정상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냥 30분만 걷다 내려와도 좋으니까. 처음에 그 친구는 시큰둥했어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워낙 졸라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친구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활기차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침에 산에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들 나이 든 분들인데, 인사하다 보니 친해지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가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등산이 습관이 되니까 다른 것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게 되고, 저녁엔 독서도 하고, 주말엔 손자들도 보러 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습관의 힘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구체적으로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옷을 단정히 입는 것, 거울 보고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늙었는데 무슨 습관을 만들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매일 아침 산책 10분, 매일 저녁 일기 한 줄 쓰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요. 습관은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명언, 친구는 또 하나의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바로 친구의 소중함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회사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배우자하고만 마주 앉아 있으니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제 동네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9이신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세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세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친구 덕분이지. 나는 매주 3명의 친구를 꼭 만나. 월요일엔 바둑 친구, 수요일엔 등산 친구, 금요일엔 옛날 학교 친구. 그 친구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다 와.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약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친구가 바로 장수의 비결이구나 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들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고, 우울증도 적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해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를 알고, 내 처지를 이해하고, 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로당 가기는 왠지 쑥스럽고, 복지관 프로그램은 뭔가 격식 차려야 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작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을 자주 뵀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목례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날씨 참 좋죠? 혹시 산책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과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같이 산책을 합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자식들이 다 독립해서 외로우셨대요. 누구한테 말을 걸까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저와 산책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보세요. 동네 도서관에 가보세요. 교회나 절에 나가보세요.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면 의외로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여줍니다. 다들 외로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있어요. 기존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래 되면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제 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더 자주 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재산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함께 웃고 울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명언,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은 두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 중용이 최선이다. 중용 참 어려운 말 같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만큼 실용적인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 문제만 봐도 극단으로 치닫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쪽 극단은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늙었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가야지. 그래서 운동은 전혀 안 하시고 고기만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술 드시고 그러다가 당뇨, 고혈압,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죠. 반대쪽 극단도 있어요.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요. 하루에 영양제를 수십 알씩 드시고 TV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것만 찾아서 드시고 온갖 건강 정보에 휘둘리시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히 균형을 잡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기.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되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즐기기.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되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게 바로 중용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극단은 자식한테 너무 무관심하신 분들입니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러다가 정작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쪽 극단은 자식한테 너무 매달리시는 분들이죠. 30, 40 넘은 자식한테도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손주 돌보는 걸로 자신의 삶을 다 바치시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정작 본인의 노년은 불행해집니다. 중용은 이런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삶도 챙기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되 무리하지 않기. 거리를 유지하되 멀어지지는 않기.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적당히가 미덕입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람 만나고 이 적당히를 잘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이에요. 지나치면 탈이고 모자라도 탈입니다. 딱 중간 그 황금 지점을 찾는 게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할 과제예요. 네 번째 명언, 배움에는 끝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결코 정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작년에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한 거죠. 그전까지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 정도만 했어요. 자식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매번 전화해서 물어봤죠. 부끄럽더라고요. 손주가 보낸 사진도 제대로 못 보고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나만 못 따라가면 어쩌나. 선생님이 화내면 어쩌나.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재미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 저처럼 서툰 분들이라 서로 도와가며 배우고 석 달 동안 수업을 다 듣고 나니까 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고 친구들하고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고
날씨 확인하고 뉴스 보고 은행 업무도 앱으로 처리하고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배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뭔가 배워보세요. 정말로요.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배움이 더 중요해요. 첫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둘째,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셋째, 배우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원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가서 뭔가를 배우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만남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제 친구 중에 70이 넘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대요. 그러다가 70 넘어서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간단한 곡은 치실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추석에 손주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주셨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하면서 박수 쳐줬다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암기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해력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외우고 빨리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배우는 대신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배우는 것들을 자기 삶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배움이라는 게 꼭 학교나 학원 가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것도 배움이고, 유튜브로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배움이고, 손주한테 게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배움이에요. 중요한 건 호기심입니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배움은 정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젊게 유지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뭔가 하나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쓰는 법이어도 좋고, 요리여도 좋고, 악기여도 좋아요.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5번째 명언, 작은 것에 감사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 창문을 열었을 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당연했어요.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밥 먹는 것도 당연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픈 친구를 보면,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의식을 합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찾아봐요. 아침에 새소리를 들은 것, 점심에 맛있는 국을 먹은 것, 저녁에 아내와 남편과 산책한 것.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세어보면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이요.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바쁘다고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만 마세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집이 있으신가요? 작아도 괜찮아요. 비가 올 때 피할 곳이 있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있을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있어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번째 명언,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 안에 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나이가 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이 순간, 이 시간. 이게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과거에 많이 집착했어요. 그때 그 결정을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좀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지금을 살아야 해.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었지. 그런데 지금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가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요.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껴요. 새소리를 들어요. 꽃향기를 맡아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려고 노력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괴로웠던 감정들이 잦아들고 평화로움이 찾아와요.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요.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아, 이 밥이 내 몸이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밥 한 끼가 특별해져요. 같은 밥인데 훨씬 맛있고 훨씬 감사하고 훨씬 행복해져요. 제 동네 정할아버지는 85이신데 정말 지금을 사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무서울 게 뭐 있나? 죽음은 언젠가 올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걱정하느니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사는 게 낫지. 오늘 아침 공원에서 본 노을이 얼마나 예쁘던지 알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세요. 이 글을 듣고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겠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오늘 저녁 해가 지는 걸 보세요.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멈춰 서서 바라보세요. 아, 아름답다 하고 느껴보세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이 소중한 현재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나눠봤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라는 것, 친구는 또 하나의 나라는 것, 중용의 중요성,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
어렵지 않죠? 거창하지도 않아요. 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 매일매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하다고 말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한테 전화하기. 하루에 10분 산책하기. 뭔가 새로운 것 배우기. 뭐든 좋아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이에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은 젊게 생기 있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불빛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되길 바라요. 혹시 외로우실 때, 힘드실 때, 불안하실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창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아름다운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들을 함께 만들어가요. 지혜롭게 따뜻하게 행복하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